누구들처럼 글을 썼다면 아마 주옥 같은 글들이 엄청 많을 텐데, 아쉽게도 17번 감옥에 가시면서 겨우 감옥에 가셨을 때, 아니면 감옥에 다녀오셔서 몸을 치료하고자 요양하실 때 쓴 그 중에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서 썼다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흔적을 조사해 보니까 청포도라는 시가 오늘 우리가 가는 거기에서 탈고가 된 그 시입니다. 그래서 청포도 오늘 다 아시겠지만 오늘 마치고 가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특히나 절정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 얼마나 암울하고 또 추운 시절에 북쪽에서 독립운동하실 때, 하지만 꿈을 잃지 않고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같이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가시면 꼭 이월록, 원래 본명은 이월록이죠. 이월록 이용님이라는 분 다 들어보셨죠? 곧 듣게 된다. 그 최치원 선생님이 당나라에 12살에 혼자 유학을 가셨다가 20대 27살인가 돌아오시거든요. 돌아오실 때 당나라의 친구가, 최치원 선생의 친구가 당나라 사람인데, 최치원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시를 한 수 적어서 송별시를 보내거든요. 그 송별시에 최치원 선생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금자라, 금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동해 바다에 금자라가 낳은 인재라고. 근데 최치원 선생님이 신라에 돌아오셔서 머무신 곳이 바로 옆이 여기입니다. 이따 나가시다 딱 보면 굴다리가 하나 나오거든요. 굴다리 바로 위에 그 고운대라고 해서 바위가 있습니다. 최치원 선생님이 실제로 거기에서 앉아서 궁궐 쪽을 바라보고 남천을 보셨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최치원, 다시 말하면 금오가 신라에 와서 정착했던 곳,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이제 신라가 멸망하고 나니까 궁궐이 개성으로 옮겨졌잖아요. 그러니까 개성으로 옮겨졌는데 고려 입장에서는 신라 유민들이 계속 남산이라고 부르면 그 추억이, 궁궐에 대한 추억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우고 싶었겠죠. 아마 그래서 고려시대 때부터 남산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이제 수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금오라는 이름을 따서 금오산이라 하면서 조선시대 때 수많은 시인들의 시에 금오산이라 등장하면서, 그래서 조선시대 때 그 매월당 김시섭 선생이 단종이 폐위되고 개유정난이 일어나고 전국을 다니다가 한 7년을 떠돌다가 20대 때 내가 평생을 살 곳을 정해야 되겠다 하고 정해서 들어온 산이 또 이 남산 금오산입니다. 그래서 이 금오산에서 수많은 글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금오산에서 쓴 소설이 지금 5편이 발견되어 있는데, 그게 뭐죠? 네, 금오신화입니다. 금오신화가 바로 여기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셔가 또 금오신화 다 읽어보셔야 되겠죠. 엄청 멋있는 시 같은 소설이잖아요. 죄송한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많이 추운 것 같아요. 움직이면 그럴 것 같은데. 이제 해가 떴어요. 어디? 해 떴다. 여기 올라와 봐라. 예,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 유리 쌤은 풍이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매년 경주의 단풍 명소 중에 여기가 저는 생각했을 때 최고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혹시나 기억해 두셨다가 내년 11월 5일쯤, 11월 초에 저는 여기 이제 저희 집은 요 바로 산 너머니까 자주 오는데, 혹시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년 가을에 여기에서 뵙는다면 맛있는 점심도 싸드리고 할 테니까 내년 가을에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오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기 정초 백일기도라는 현수막을 만약에 딱 떼면 저 방문 위에 이렇게 방 이름이 하나, 집 이름이 당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저기 당호가 뭐냐면
추성각. 추 무슨 추? 서원아, 서원아, 채원이. 그렇지. 가을추. 성 소리성. 각 집이란 뜻이에요. 가을 소리를 듣는 집이다. 우리는 보통 가을을 본다 하거든. 근데 이 집에는 가을을 듣는다. 억수로 멋있는 표현인 거야. 근데 글씨도 단풍이 막 이렇게 낙엽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멋있는 글씨로 되어 있어서 단풍도 아름다운데 저는 집 이름이 하나 있으니까 더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리고 들어가는 길에 요 다리 이름이 안양교. 안양이란 말을 우리 꽤 많이 쓰는데 무심코 많이 지나가거든요. 대표적인 안양이 뭐가 있을까? 경기도 안양시가 있죠. 그리고 영주 부석사에 가시면 안양루가 있어. 무량수전 들어가는 그 루가 안양루입니다. 그리고 경주 불국사 가시면 청운교, 백운교라는 다리가 있고 옆에는 조금 작은 연화교, 칠보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다 국보예요. 그는 연화교, 칠보교, 연화교라고 하는 것은 연꽃 다리란 뜻이고 칠보교는 7가지 보석이 놓인 다리란 뜻이야. 그 꽃을 밟고 보석을 밟고 올라가면 딱 들어가면 극락전이라는 정각인데 그 안에 있는 불상이 국보예요. 근데 그 극락전에 들어가는 그 다리 위에 문 이름이 뭐냐면 안양문이야. 그 안양이 뭐냐면 불교에서는 극락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안양을 들어가면 지나가면 극락세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조선의 이성계가 나라를 개국하고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죠. 그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한양 바로 아래 있는 동네 이름을 안양이라고 지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호남이나 영남에서 한양으로 올라갈 때 대부분 안양을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안양을 지나가는 한양은 뭐다? 극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안양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이거. 자,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건너가면 자, 요 암자 이름은 옥룡암이에요. 보인다라고 해서 붙여졌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육사 선생님이 10몇 번째 감옥에 들어가셨다가 16번째인가 하여튼 감옥 생활하고 나와서 요양하던 곳입니다. 요양을 잠시 하셨어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기 당호가 글씨가 살짝 보이시죠? 네. 산은 잘 아시다시피 전부 세계유산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공원이기도 하고 여기서 넘어졌다. 그러면 문화유산 훼손이겠지. 넘어지고 싶어도 넘어지면 안 돼요. 가을에 오셔서 아름다운 곳이 저기 암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는 가을 모습이 엄청 아름다워. 원래는 절에 불교적으로 봤을 때 저 다리가 안양교잖아요. 극락이라 했거든. 그럼 원래 이 금당 여기가 극락전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 요 대웅전이란 거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웅이라 부르거든. 조금 저 다리 이름하고 요 정각 이름 맞지는 않아요. 자, 오늘 여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 다 왔습니다. 저기 저 바위 한 바퀴 돌고 오늘 마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코스가 한 70코스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내가 2코스를 간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다녀야 싹 한 바퀴 돌 수 있겠죠. 저는 전주에 1년에 한 2번 정도 가는데 특히 전주 대사습 할 때 활쏘기 하러 천양정이란 곳에 매년 들릅니다. 제가 그 대한민국 명궁입니다. 활쏘기. 예, 국궁에 궁도 7단입니다. 그 전주에 갈 때마다 하여튼 경주하고 이렇게 차원이 다른
그 문화적인 향기랄까 느낌 이런 거 엄청 받습니다. 다녀올 때마다 약간 경주가 아쉬워지고 실제 솔직한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저 바위 자체가 보물이에요. 이 남산에 여기 요 바위 안에 대략 조각이 한 34채인가 그 정도 조각이 숨은 그림 찾기 하면 돼요. 근데 바위가 동서남북인지 몰라도 하여튼 네 면이 있어서 네 면마다 다 조각이 돼 있거든. 그러면 신라인들은 이 남산에 왜 이렇게 바위마다 어지간하면 불상을 새기고 탑을 새기는데 왜 그랬을까? 라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역사가 기록되기 전에 제일 두려워했던 신은 태양신이고 제일 가까이에서 의지했던 신들이 바위신이거든. 그래서 어느 나라든 바위 속에는 뭔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온 쪽에서는 이 바위 안에 어쨌든 하느님과 관련 있는 뭔가 있을 것이다. 불교가 들어가는 쪽은 이 바위 안에는 부처님과 관련 있는 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전에는 뭔지 몰라도 하여튼 바위에 신이 있다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죽었어도 있잖아 바위 밑에 묻히고 싶어 했거든. 그게 뭐지? 서연아, 서원아. 그래, 고인돌 같은 그런 게 대표적이야. 그래서 바위 신앙이 계속 있었는데 신라에는 불교가 들어왔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갑자기 신라인들이 야, 바위 속에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게 되겠지. 당연히 실제 없어도 막 있다고 막 세뇌도 시키고 이런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게. 그래서 바위 얘기, 이거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니까 한 가지만 해드리겠습니다. 되게 춥지 않죠? 네. 신라 때 신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는데 신라도 사실은 꽤 막강했던 나라 같아요. 왜냐하면 신라의 무덤을 발굴해 보면 신라 무덤 속에서 있잖아요. 유물이 어지간하면 2만 점, 3만 점, 심지어는 경주의 어떤 무덤에는 무덤 하나에 6만 8천 점이 나왔어. 지금 발굴했으면 10만 점 정도 유물이 나왔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유물이 나오는 걸 봐서 나라가 약하고 가난하면 무덤 속에 그렇게 많은 유물을 넣을 수가 없잖아. 신라도 꽤 강했지만 신라보다 더 강한 나라들이 옆에 있었는데 백제와 고구려였어. 자,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통일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신라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제일 가난하고 힘이 약했던 나라가 통일을 한 거야. 그러면 그 통일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은 통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어. 자, 예를 들면 엄청 큰 회사가 있고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는데 구멍가게가 큰 회사를 집어먹은 거거든. 자,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신라가 마지막 당나라를 몰아내고 통일을 이룩했던 왕은 문무왕이지만, 문무왕 들어봤지? 전주 어린이들 호수, 아까 이름 호수가 있었는데 호수가 동생이잖아, 맞지? 호수가 형. 근데 니 안 온다 했는데 왔네. 와, 그래, 고마워. 자, 그래서 문무왕 이 통일을 했지만 그 문무왕의 위대한 업적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 문무왕의 그의 아들인 신문왕, 효수왕 때 그 통일된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엄청 공을 들였어. 그래서 신라가 992년 천년의 역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진나라 때 진시황 들어봤죠?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했거든. 통일하고 자그마치 15년 만에 멸망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통일을 해놔봐야 그 다음에 잘못하면 금방 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 초나라가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통일시키는 것보다 안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 자, 그때
문무왕의 손자가 효소왕인데 효소왕 얘기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효소왕이 요 바로 앞에 우리 차 들어왔던 강 건너편에 망덕사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이 이제 완공이 됐어. 그래서 그때 임금님이 직접 그 망덕사에 행차를 하시거든. 이제 이 서라벌의 신라에 유명한 스님들은 다 그 절에 임금님이 오니까 올 거 아니야. 근데 한 스님이 아주 형편없는 다 이렇게 낡은 옷을 입고 다 꿰맨 옷을 입고 행색도 형편없는데 그 스님이 저도 이 행사에 좀 참가시켜 주십시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문지기들이 할 수 없이 좋은 날이니까 하면서 참가시키고 법회가 끝나고는 임금님이 직접 스님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거야. 그걸 불교에서는 공양이라 하는데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이 효소왕이 그때 나이가 열 몇 살이었거든. 보니까 아주 전부빛과 번쩍한 스님이 앉아 있는데 형편없는 행색을 한 차림새를 한 스님이 저기 구석에 앉아 있단 말이야. 그 스님을 불러냈어. 놀려주려고. 그래서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사는 중이냐 이랬거든. 중이 뭔지 알지? 중은 스님이다. 그 나쁜 말이 아니다, 중은. 그래서 어디에 사는 중이냐 했더니 저는 요 남산에 비파바위라는 바위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 그래, 그건 좋은데 네 행색이 그게 뭐냐 옷이. 내 부탁을 하나 할게. 예, 임금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 시간 이후 요 절을 나가면 절대 임금이 직접 대접한 공양한 음식을 먹었다고 소문내지 마라. 내가 부끄럽다 이랬거든. 그래 그 스님이 예 스님 저도 임금님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해봐라. 임금님께서도 이 시간 이후에 어디 가시든지 진신석가에게 석가라면 석가모니야. 혹시 석가모니가 누군지 아나? 들어는 봤나? 불교의 부처님 가는 거 들어봤지? 그분이야. 그래서 진신석가에게 직접 공양을 올렸다는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구름을 타고 위산으로 날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효소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효성은 뉘우치고 사람의 겉모습이 어떻든 그걸로 보고 판단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람하고 이야기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파악해서 훌륭한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관리로 등용을 했거든. 그래서 신라가 안정을 찾는 거야. 너희도 나중에 지도자가 되면 내처럼 뚱뚱하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 알겠지? 사람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자, 그런 지혜를 지도자가 가져야 돼. 그래서 그 스님이 사라진 곳에 부처님이 없어졌다 해서 불무사라는 절을 지었다 했는데 어쩌면 여기일 수도 있어. 그리고 그 비파바위를 찾아서 그 바위 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신다 해서 석가사라는 절을 지었다 했는데 석가사 터는 요 산 너머에 지금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추정이 돼 있는데 거기 가면 진짜 바위가 무슨 뭘 닮은 바위가 있을까? 비파를 닮은 바위가 있어요. 저는 여러 번 갔는데 비파 안 갔던데 하여튼 학자들은 가더라고. 자, 그래서 이 신라인들은 바위 속에서 부처님이 계신다 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생각했거든. 그래서 바위에 저렇게 조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청마 유치원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미켈란젤로하고 비슷한 표현인데 신라인들은 남산의 바위에 부처님을 새긴 것이 아니라 원래 바위 속에 있던 부처를 찾아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 그러니까 이게 조각가가 와서 보니까 저런 모습이 보였겠지. 그러니까 조각하는 게 아니라 조각 아닌 부분만 털어내면 되겠지, 그지? 그렇게 해서 조각을 한 것이 여기예요. 이제부터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고 이제 시험에 나오는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희미하지만 탑이 있어. 저기는 7층이에요. 그 가운데 부처님 불상이 있고 그 위에 천녀가 날고 있고 또 왼쪽에도 보면
부처님이 두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천녀들이 막 날고 있거든요. 자, 여기는 중요한 유적인 게 뭐냐면 신라시대 때 나무로 된 황룡사에 9층의 탑이 있었거든. 9층 목탑이 있었는데 600년쯤, 야, 호수 진짜 니는 호수 같네. 호수 하니까 그 정지용 선생의 호수라는 시가 생각이 나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저 하늘은 있잖아. 두 손으로 가릴 수 있지만 그리움은 두 손으로 못 가린다고 했던 시인데. 자, 여기는 구층탑이 왜 중요하냐면 그 황룡사 구층목탑이 한 700년 가까이 서 있었거든요. 서 있다가 그만 몽골군이 신라까지 침략해서 그 탑을 다 불태워 버렸어. 자, 그리고 그게 1200년 되니까 한 800년쯤 지났어요, 지금. 지금 이제 황룡사 구층목탑을 복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80m 같으면 아파트 30층 높이의 목탑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탑을 복원하려면 거기를 발굴해 보니까 원래 목탑이 있던 탑이 있던 자리 정확하게 터도 있고 거기에 사용됐던 기둥을 받쳤던 주춧돌도 다 남아있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크기도 있고 면적도 있고 주춧돌도 있고 기록도 있어요. 높이가 225척이었다. 대략 높이가 한 80m쯤 됐다. 기록도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탑이 어째 생겼는지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탑을 복원하려면 황룡사 탑하고 가장 가까운 시기에 만들어진 탑이 있다면 그 탑을 모델로 해야 되겠지. 근데 그 탑이 어디 있느냐? 일본에 있어요. 일본 나라시에 호류사 금당벽가에 있는 법룡사라고 하는 거기에 5층 탑이 있거든. 그 탑은 높이가 한 40m쯤 돼. 근데 그 탑이 세계에서 목탑 중에 가장 오래됐는데 황룡사 구층 목탑보다 한 100년쯤 뒤에 만들어진 거거든. 그게 제일 가까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 황룡사 구층 목탑을 복원하면 우리 일본 목탑을 모델로 해라 이래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여기 오니까 이게 돌에 새겨져 있지만 저 가운데 보면 창이 있잖아, 그죠? 창들이 저렇게 나 있는 건 전부 나무로 된 집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 목탑 조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황룡사 구층 목탑이 아닐지라도 이거는 실제로 황룡사 구층 목탑 지어졌을 때하고 비슷한 시기에 조각됐다고 다 이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황룡사 구층 목탑은 아닐지언정 신라 당시에 구층 목탑은 거의 이런 식으로 지었을 것이다. 이게 그 구층 목탑의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걸 기준으로 해서 추정된 그 모형이 지금 황룡사 역사관에도 있고, 저 보문단지에 가시면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 랜드마크 건물에 투각으로 이렇게 구층 목탑이 투각되어 있는 건물이 있고, 또 건너편에 보면 황룡원이라고 무슨 철강회사 회장이 이 탑을 모델로 해서 연수원 같은 거 하나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었다면 황룡사 구층 목탑을 만약에 복원하게 되면 그 일본 모델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일본 놈들이 뭐라 하겠어? 역시 우리가 신라의 문화를 전해줬다. 임나 일본부설, 우리가 일본이 옛날 고대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런 걸 막 얘기하는 또 근거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 조각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 구층 목탑 조각 하나가 있는 게 우리 역사의 자부심을, 정체성을 밝혀줄 수 있는 엄청 좋은 곳인데, 그 밑에 보면 사자가 있어. 잘 안 보이죠, 이미가 지금. 자, 그리고 이쪽은 극락세계를 표현한 것 같은데, 이 극락세계 전체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이따 약간 올라가면 보일 텐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저 불상 무릎 아래쪽에 보면 뭔가 조각이 하나 보이는 것 같죠. 저기 보면 방석을 깔고 한 스님이 한쪽 무릎은 바닥에 꿇고 한쪽 무릎은 세우고 향인지 찬지 몰라도 이렇게 공양하는, 올려보는 그런 자세가 있거든. 그래서 저 스님이 보니까
자기 눈에 저런 세계가 보였지 않겠어? 그걸 조각해 놨는데 아마 저기에는 주인공은 저 스님, 부처님이 아니고 하늘 날아다닌 천녀가 아니고 밑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올려보고 있는 저 스님이 주인공이 아닌가 싶은데 올 때마다 멋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한쪽 무릎을 꿇을 때는 언제 어떤 때냐 하면 야외에서 절을 할 때거든. 야외에서 바깥에서는 두 쪽 무릎 다 꿇으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야외란 것도 한번 표현된 그런 곳이에요. 한번 올라가면서 봅시다. 자, 이제 다 돼 갑니다. 자, 손 시려도 올라갈 때는 잠시 손 빼요. 있죠. 이렇게 밑에 방석을 깔고 한쪽 무릎은 세우고 한쪽 무릎은 꿇고 손에는 뭔가 자루가 들린 이런 걸 이렇게 옆모습이네요. 예, 옆모습이에요. 이렇게 올려보는 모습이지. 예. 서훈이하고 채훈이는 서양의 천사가 있잖아. 우리나라엔 천녀가 있거든. 하늘을 나는 여인들. 천사하고 천녀하고 제일 큰 차이가 뭘까? 이름이 달라요. 오케이. 정확하다. 이름이 다르고, 날개. 그다음에 다른 게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날개가 있어야 난다 생각했거든. 근데 우리는 옷만 입어도 날 수 있다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는 날개 옷이고, 서양엔 날개잖아, 실제로. 그지? 자, 저 옆에는 보면 나무 사이에 앉아서 수행하는 스님상이 있으면 올라갑시다. 그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승려상인데 오늘 요거 반오시고 이따 그 고천기념관에 가시면 도록도 있거든요. 도록 한번 보시면 그리고 요 전체 바위 큰 면에 여기에서 보는 느낌 또 다르죠. 온 천지 지금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안 보이지만 여기 기울어진 요 바위 면에도 금강역사상이라고 하는 조각이 또 한 채 있습니다. 이쪽 면에. 자, 올라갑시다. 돌아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포항에서 이쪽은 여기 해석이 덜하네요. 입장료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료로 막 들어오는 거 엄청 좋은 거예요. 자, 어제 오늘 하필 이 겨울에 가장 추운 시기에 하지만 또 첫 행사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또 오늘 다녀가신 계기로 경주에 가니까 우리 민족 역사 문화재 남산 어린이 엄청 사랑하셨던 그런 분이 계시더라 하면서 홍보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이 전체 저희들은 옛날에는 여기 불상이 하도 많아서 이 바위를 그냥 부처바위라 불렀거든. 하도 불상이 많다 해서. 자, 그 뒷면인데 앞에 보니까 요 스님상이 한 채가 보이거든요. 여기 다 이렇게 밑에 흙을 다 제껴내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아마 탑 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 그런 자세 같은데 옛날에 사진을 봤는데 지금 기억이 희미하네요. 근데 되게 예뻐. 엄청 잘생겼어요. 영화 중에 달마야 놀자 있었죠. 거기에도 여기 등장합니다. 저희들은 아니까 영화 보면 바로바로.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의자처럼 저 홈이 있는데 저 위에도 있고 여기는 옛날에는 건물이 있었던 것 같아. 지붕이 기둥 세웠던 자리거든요. 자, 그리고 완전 입체상으로 된 여기 34채 조각이 전부 부조거든요. 바위 벽면에 새겨진 거야. 바위 절벽면에 조각된 걸 뭐라고 하느냐면 너 잘 들어놔라. 마에라고 하거든.
그래서 바위 벽면에 탑을 새기면 마의 탑, 불상을 새기면 마의 불 이렇게 부르거든. 전부 마의인데 요거 하나만 환조야. 그러니까 이 조각 한 분이 억수로 멋있는 거야. 전부 마의로 하면 재미없잖아. 그래서 한 채를 환조로 탁 새겼는데 아쉽게도 머리는 거의 다 깨졌거든. 우리 경주 이 남산에 불상만 해도 한 150채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코가 떨어지든가 목이 잘리든가 머리가 깨지든가 심지어는 허리도. 누가 그랬겠나? 우리 만만하면 일본이죠. 전 세계에서 일본을 가장 무시하고 폄하하는 나라가 우리인데 대부분은 조선시대 때 억불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렇지만 보면 조각이 가슴은 풍만하고 허리가 잘록하면서 롱다리죠. 일단 다리가 길고 우리가 이렇게 팔꿈치를 허리에 옆에 붙여보면 우리 팔꿈치는 전부 허리 위에 올라가 있거든. 한번 붙여 보실래요? 근데 저기는 허리가 팔꿈치 위에 있죠. 네. 그 나중에 모델들 보이세요? 모델들 보시면 전부 허리가 위에 있어. 네. 그만큼 신라 때도 이런 사람이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조만하지만 또 불상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입술이 빨가애가. 근데 여기는 저는 올 때마다 참 좋은 게 저 삼존상인데, 저 삼존상은 보면 가운데 부처님이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하시거든. 근데 옆에 있던 양쪽 보살상이라는데 저 보살들이 뭐 딴 생각을 했는가 봐. 그래서 그 부처님이 알아들었나 했더니 저쪽에 있는 보살님은 뭐라고요? 하면서 한 번 더 물어보는 엄청 가족적인, 그리고 양쪽에 있는 보살들은 고개를 다 부처님 쪽으로 돌리고 있죠. 그래서 저런 조각들이 원래 불상은 막 예배하고 절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지만 여기는 보면 그게 아니라 당시의 신라인들의 행복하고 화목하고 즐거운 그런 마음을 그대로 조각으로 표현해 놓은 것 같거든. 그러면 이 불상이 조각됐을 때는 신라가 아마 이제 전쟁이 끝나고 드디어 평화 시기가 왔을 때 그때 조각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올 때마다 여기는 정말 이 남산의 불상들은 절해라, 나를 받들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을 그대로 조각으로 표현해 놓은 곳이 남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질문 없죠? 그리고 이 탑은 이 조각보다는 훨씬 나중에 신라 말에 만들어진 탑인데 아쉽게도 이때 다 도굴이 됐어요. 안에 있는 것도 다 도굴 당하고 다 넘어지고 일부 조금은 없어졌던 걸 최근에 들어와서 이렇게 복원해 놓은 그런 곳입니다. 자, 오늘 하여튼 날씨도 쌀쌀한데 하지만 또 1월 시작 무렵에 이렇게 남산을 찾아주셔서 서원이는 모르겠지만 2002년도에는 그 몇 살이었나요? 마이너스 몇십 살 됐겠지. 그때 월드컵이라는 축구 대회가 있었거든. 근데 4강에 올라갔잖아. 왜 4강에 올라가느냐면 그 월드컵 대표 선수들 있잖아. 마지막 마무리 훈련을 어디에서 했느냐면 이 남산에서 했거든.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4강 올라갔다. 그 다음 월드컵 때 여기 오라 했거든. 안 왔거든. 그래서 떨어졌다 이가. 자, 하여튼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멀리서도 오셨지만 또 가까이 계시는 분들 또 멀리서 오셔도 경주에 오실 때마다 남산은 이렇게 차를 타고 들어가 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잘 좀 접해 놓으셨다가 오실 때마다 불국사 석굴암만 가지 마시고 남산 가장자리 구석구석 차로 뭐 30분 1시간만 내도 됩니다. 그래 좀 자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할까요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내려가는 길에 한 채가 더 있거든요. 그냥 보고 지나갈게요. 네. 자, 갑시다. 와, 호수야 고맙더니 뭐 진짜.